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네, 영음소녀 오디오 클립 오늘의 주제는 살아있는 전설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뭐야, 오늘 사담 안 하고 바로 주제 제시하시는 건가요? 오늘 에피소드 진짜 중요하거든요.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출발? 엔니오 모리꼬네 1928년 이탈리아 출생으로 올해 나이가 무려 92세에 아, 저 80대신 줄 알았어요. 90세가 넘으셨군요. 네. 코리안 에이지로 하면은 92세고요. 꼭 작곡가로서, 그러니까 뮤지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나이까지 현업에 종사 중이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분의 필모를 클릭하면서 입을 너무 벌려가지고 턱이 다 아팠어요. 아, 이러고 본 거예요. 아, 이러고. 헐, 막 이러면서. 네, 진짜. 우리가 카드니스에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총 필모그래피가 약 500건에 달한다고요? 그게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한 영화도 있지만 가명을 쓴 작품들도 있습니다. 언니랑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곡을 쓰고 음악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항상 100% 내 맘에 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쉬운 것도 있고 필모그래피에서 빼버리고 싶은 작품도 있을 텐데 앤 선생님이 가명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완성도도 되게 중요시했었고 마음에 안 들면 가명을 쓸 정도로 평상시에 굉장히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총 필모그래피는 약 500건이고 지금도 계속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앤 선생님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장난 아니게 일중독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 감독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되게 높대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자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또 그 와중에 또 타란티노 감독이랑 작품 준비하신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타란티노 감독이 워낙 앤 선생님 덕후라서 일부러 좀 흘린 얘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네, 선생님 갈 때 가시더라도 건강하게 가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아프시면은 우리 영음소녀 마음도 아프니까요. 훌륭한 뮤지션들은 꼭 가족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엔니오 모리코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트럼펫을 전공하고 그 이외에 지휘와 합창 등을 부전공으로 배웠다는데요. 이 음악원이 다름 아닌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버지가 입학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등을 엄청 떠민 거죠. 그런데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정규 교육은 거의 못 받았고요. 12세에서 14세 사이에 겨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지? 플레이 아버님은 열심히 직장 다니셨겠죠.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참 커요. 아니면 정말 헌신적으로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신다든지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아버지께서 재즈 트럼펫 연주자였다고 하는데 사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곡이든 연주하셨다고 합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엔니오 모리코네 초창기의 곡들을 들어보면 특이한 악기를 사용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법자 시리즈 있잖아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등등 메인 테마의 멜로디를 들어보면 사실 누가 들어도 일렉기타스러운 음색인데 실제로는 그게 당나라에서 사용하던 비파라는 악기 있잖아요. 그 비파에 디스토션을 걸어서 만든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엔니오 모리코네를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게다가 휘파람도 갖다가 쓰잖아요. 네. 그때 당시 영화를 같이 작업했던 감독이 세르지오 레오네죠. 웨스턴 스파게티 장르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인연이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랑 50년 지기 친구래요. 재밌는 일화도 있어요. 두 사람이 청년 시절에 어느 날 밤
세르지오 레오네가 엔니오 모리꼬네한테 전화를 겁니다. 야, 나 영화 만들 건데 음악 좀 네가 해주라. 이렇게. 아, 뭔 소리야. 내가 작곡 전공도 아니고 야, 할 줄 아는 게 트럼펫이랑 지휘밖에 없는데 무슨 곡을 써. 됐어, 끊는다. 여보세요? 저기요?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엔니오? 들리오? 막 약간 이런 뭐라고요? 잠깐만. 이런 상황. 잠시만요. 엔니오 들리오? 라임이 아주. 좋죠? 네. 사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음악 교육을 받았던 시기에 선생님께서 좀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응용 화성학, 고전 화성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대요. 오. 그러다가 44년에 정식으로 화성학을 공부하고 콘서바토리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국영방송국에서 편곡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펫 연주자에서 자연스레 작곡가의 길로 들어섰죠. 역시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가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처음 영화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서부 영화라고 하면 미국이 원조잖아요. 네. 그런데 레오네와 모리꼬네, 이 두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미국의 모뉴먼트 밸리를 배경으로 한 정통 서부극과는 다른 유럽식 서부극 있잖아요. 네. 그거를 웨스턴 스파게티 혹은 스파게티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 등으로 이렇게 불러요. 일종의 영화 장르인 거죠. 이 장르의 창시자가 바로 세르지오 레오네입니다. 세르지오 레오네가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음악을 부탁할 때 좀 기존 미국식 서부극의 느낌은 아예 배제를 하고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대요. 덕분인지 음악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거죠. 현 시대에서 남성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 장르가 느와르라면 이 당시에는 서부극이었던 거죠. 그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등장을 하고 나서 컬러링 요즘도 하나요? 통화 연결음? 많이 하시죠. 그게 한동안 무법자 시리즈의 음악이 그렇게 인기였다는 썰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아니면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명곡이죠. 근데 저도 좋아해요. 그 음악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예능에서도 게임으로 항상 대결을 할 때면 무법자 시리즈 음악이 재사용되는 거를 많이 봐왔고요. 네,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이후에 세르지오 레오네랑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웨스트 그리고 레오네의 유작이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원서폰 시리즈도 그렇고 그 전에 무법자 시리즈도 그렇고 좀 평범하게 악기 어레인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독의 주문도 있지만 좀 엔니오 스스로도 실험적인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황야의 무법자 이후에 석양의 건맨이라는 영화에선 네.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무법자에서 사용했던 테마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오네 감독에게 기타 대신에 마란차노라는 좀 아주 오래된 악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대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는 예능에서 보면 그 이광수 씨 시그니처 음악 있죠? 딴딴딴딴. 네, 맞아요. 그 멜로디. 네. 그걸 펜플룻이라고 해요. 펜파이프라고도 맞아요. 하고. 높이가 다른 여러 대의 세로 필인 플룻을 평평하게 늘어놓은 악기인데 디즈니 피터팬 보셨어요? 거기서 피터팬이 항상 들고 다녀요. 네, 맞아요. 피터팬이 인디언이잖아요. 펜플룻이 인디언 악기더라고요. 극중 주인공인 꼬맹이가 항상 들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총에 맞아 죽을 때 그 펜플룻의 구슬픈 피리 소리가 나오죠. 딴딴딴딴. 네,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되게 슬픈데 되게 예능에서는 너무 웃기게 나오잖아요. 웃기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듯 진짜 연주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악기들만 골라서 또 음악을 만드세요. 무덤을 좀 스스로 파신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자세도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존경만 하다가 끝납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시리즈가 총 3부작으로 기획이 됐었는데 두 번째 편을 거의 다 찍고 편집 마무리 단계에서 안타깝게도 세르지오 레오네가 사망을 하게 되죠. 앤 선생님이 아마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냥 동료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던 50년지기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의 음악에도 이때부터 좀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후에 했던 음악들이 다 슬퍼요. 진짜 너무 슬퍼.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슬프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대표적인 게 시네마 천국,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작품이잖아요. 그 러브 테마 진짜 장난 아니죠.
저도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레오네 감독뿐만 아니라 그 토르나토레 감독과도 꽤나 친분을 자랑하죠. 영화가 잘 돼서 그런가? 아, 농담입니다. 저기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자꾸. 아, 굉장히 날카롭고 직관적인 성격이에요.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이. 네. 근데 또 막상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영화는 또 되게 감성적이고 휴머니즘, 좀 인류애를 서사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세요.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동안에 알프레도가 토토를 위해서 이제 키스하는 장면만 편집해놨던 필름을 토토가 보면서 그 알프레도를 회상하잖아요. 그 씬을 보고 아, 이 영화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명작이 막 이랬다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 레오네 감독도 이 영화를 보고 멋지다고 평은 했대요. 그런데 토토에 대한 이야기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랬다고 해요. 웃기죠? 와, 이 언니는 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듣고 오는 거죠? 이번에 봤다는 그 책 영업 좀 해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저는 작년 11월에 대한극장에서 시네마 천국 필름 상영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지금은 CD 세대를 지나서 극장 영사실에 도착하는 영화의 최종본이 외장하드 형태로 오거든요. 이 시네마 천국의 필름본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필름을 그대로 상영하는 상영회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대한극장에서. 네.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알고 보는 거예요? 맨날 신기해 죽겠어. 어땠어요? 엄청 아날로그한 느낌일 것 같은데? 어우, 장난 아니죠. 우선 자막은 우측에 세로 형태로 나오고요. 필름 위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도 보이고 언니가 말씀했던 것처럼 영사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잖아요. 그걸 현 시대에서 볼 수 있다는 그 감동과 음악과 저는 그날 너무 많이 울었고요. 제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 다 울고 나갔어요.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 또 손잡고 같이 보러 갑시다. 당연하죠. 저는 엔니오 모리코네 하면 이 영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한 명의 거장,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미션입니다. 원래는 또 미션의 음악 감독 내정자가 따로 있었대요. 제작자가 레너드 번스타인 아니면 난 절대 안 된다고 똥꼬집을 부렸는데 도무지가 번스타인한테 연락이 안 닿더래요. 운명이다 이거는.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운명인 거죠. 네.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엔니오 모리코네였고 이 영화가 종교 영화잖아요. 가뜩이나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고 오죽했으면 음악 없이 상영하는 시범 상영회에서 영화를 먼저 보고 난 감독이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이 제가 했다가는 망치겠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그 프라이드 뿜뿜하시는 양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정도로 충격적으로 와닿은 영화였던 거죠. 그 음악을 맡게 됐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 제작자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작자는 이제 자기는 내심 다른 사람을 쓰고 싶었는데 엄한 사람이 와서 음악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영화의 시대 배경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악의 제한 사항이 3가지나 있었대요. 무슨 제한 사항씩이나 싶겠지만 좀 영화 내용상 우선 주인공이 오보에를 연주한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에 KBS에서 방영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네네네. 기억하시죠? 네. 그 프로그램에서 대히트친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곡 기억나시나요? 네. 가브리엘 오보에죠. 그 명곡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가브리엘 신부가 1750년 이후에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 진짜 음악 감독으로서 팬 잘 찾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플레이 너무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디렉션을 이렇게 많이 주면 저 지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이 넬라 판타지아에도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죠. 천상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사라 브라이트만이 미션 영화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답니다. 제발 자기가 부르게 해달라고. 심지어 직접 친필로 편지도 여러 번 보내고 찾아가서 삼고초려가 뭐야. 굉장히 오랫동안 러브콜을 했다고 합니다. 전 사라 브라이트만 하면 오페라의 유령이 생각나는데 그런 일화도 있었군요. 뭐 이 곡은 내 곡이야 막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2번째, 3번째 조항도 거의 산 넘어 산이었어요.
당시의 종교음악 작곡가들이 전부 트렌토 종교회의에서 협약된 내용을 준수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쓴 방법이 모테트라고 합니다. 움직인다는 뜻을 가졌는데 네네, 다성음악을 일컫는 말이에요. 대입법의 모테라고 볼 수 있죠. 좀 어려운 말들인데 말 그대로 그냥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엔니오 모리코네의 역경 스토리를 듣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휴. 아직 한숨 쉬시면 안 돼요.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네. 파라과이 인디언들의 세계를 또 고려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큐 감독도 아니고 무슨 학자도 아닌 이상 일개 음악 감독 개인이 수집하는 자료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음악 감독들은 음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히 검색만 해도 요즘은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영화 제작 당시면은 너무 옛날인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저는 못할 것 같네요. 다시 제한사항 얘기로 돌아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특별히 뭔가를 좀 추출해내기 힘드니까 딱 떠올랐던 게 지루하고 집요하게 반복적인 리듬이었다고 합니다. 미니멀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의 교집합,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교집합, 또 다시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소의 교집합이 잘 드러나도록 곡을 썼던 거죠. 이게 마지막 피날레에서 세 가지 요소가 전부 합쳐질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의미를 뒀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이런 엔니오 모리코네의 노력이 고스란히 시상식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986년 제39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수상 소감으로 롤랑 조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에 큰 힘을 준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우리 앤 선생님은 음악상을 못 받았죠. 본인이 500편 가까이 되는 필모그래피에 비해서 상복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1999년에 유럽 영화상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이때 나이가 이미 70을 넘었을 때고요. 이듬해 2000년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로 골든글로브 음악상을 수상합니다. 그 골든글로브가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 시상식의 결과가 좀 많이 비슷하죠? 저는 이때 아카데미에서 뭐라도 줄 알았어요. 엔니오 모리코네인데 상을 안 주더라고요. 2007년에 아카데미에서 명예상을 수상합니다. 아니 꼭 줘도 이왕이면 음악상을 줘야지. 명예상, 공로상 이런 거 하면은 그래 뭐 그만큼 나이도 먹었고 열심히 약간 했으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빈정상했어 나는. 우리만 좀 아쉽나 봐요. 2013년에 유럽 영화상에서 영화 베스트 오퍼로 작곡상을 받고요. 그 다음 해인 14년도에 그래미에서 또 공로상을 받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간간히 상을 받으셨는데 왜 유독 아카데미에서만 박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나 좀 가서 따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어요. 미국 출신이 아니라 이탈리아 출신이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엔니오 모리코네 정치 성향이 레드 컬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뭔가 오스카에서 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안 주고 뭐 줘봐야 명예상이나 공로상 이딴 거나 주다가 2016년에 드디어 음악상을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카데미에서 똥줄이 탔던 거예요. 엔니오 모리코네 상 안 준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계속 안 주고 버티다가 막말로 선생님 나이도 많은데 돌아가시면 어쩔 거야. 그 비난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준 것 같아요. 마침 또 후보에 노미네이션 됐으니까 모리코네 선생님의 엄청난 핵덕후라고 불리우는 쿠엔틴 타란티노, 우리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었죠? 네. 헤이트풀 에잇으로 상을 받으셨고요. 며칠 전에 지유 언니랑 저 이거 다시 한번 봤는데 와 진짜 오프닝 음악부터가 장황함이 남달라요. 오프닝 음악 대박이죠. 네. 그리고 레드 컬러가 맞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 레드 컬러라는 게 정말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꿈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친 정치인들 또 혹은 본인과 같은 성향의 영화인들과 친분이 좀 돈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진짜 동네 공원에서 장기나 두시고 계실 연세인데 헤이트풀 오프닝 같은 음악 만들면 좀 젊은 사람들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쿠엔틴 타란티노와 엔니오 모리코네 조합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엔니오 모리코네는 잔인하고 막 다 때려 부수는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쿠엔틴 타란티노랑은 상극인 거죠. 그런데 타란티노가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영화 좀 같이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실제로 자기의 덕심을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킬빌 2라든지 바스터즈, 장고 등의 영화를 같이 작업할 때 초창기에 엔니오 모리코네 스타일이 아주 잘 두드러진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음악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사용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잊혀진 엔니오 모리코네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었으려나? 저였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마음은 엔 선생님만 아시는 걸로. 결국 6번의 노미네이트 끝에 아카데미에서 음악상 받고 우셨죠. 저 기억납니다. 그때 채널 CGV에서 독점 생중계 해주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생생해요. 자, 오늘 엔 선생님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진 못했지만 저희가 사심 가득한 마음으로 방송을 좀 꾸려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죠?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존 선생님이 오세요. 네, 다음 주 영음소녀 오디오 클립은 존 윌리엄스 편이고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좀 되는데요. 언니의 표정을 보니까 힘듦이 가득한 준비 과정이 조금 힘들겠죠? 지금까지 영화 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플레이 지유였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어요. 많으셨어요. 네.